네, 안녕하세요. 연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떠한 내용을 공개를 할 거냐면, 제가 신규, 그러니까 19년 5월 달에 입점한 마켓이 있었어요. 거기 매출이 첫 달에는 사실 뭐 얼마 나오진 않았다가, 역시나 제가 또 분석을 하고 상품 소싱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다 보니까 매출이 큰 폭으로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달 안에 제가 목표를 2억을 잡았습니다. 2억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었고,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를 해본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자, 드디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약간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오늘 드디어 매출 2억 이상, 사실은 3억을 달성을 했는데 정상 기준으로는 2억이 넘었기 때문에 지표는 2억이 넘는 수치로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2억 매출 달성한 자료를 여러분들께 지금 한번 공개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드민 페이지에 들어왔고요. 여기는 이제 쿠팡입니다. 쿠팡 로켓 배송 직매입, 네, 그쪽 구자고요.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기 정산 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특약 매입 계정 일로 들어오시면, 자, 여기 밑에 아래 날짜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색. 네, 자, 엑셀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상품명, 그리고 공급가, 정상 금액, 네, 일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블러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 지금 유튜브 영상을 제 경쟁 상대 업체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컨텐츠를 다루는데 좀 많이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뭐 공개를 좀 예전에는 그냥 막 해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주변에서 들어보니, 거래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고 정보 공유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이미 그 경쟁 업체에서 많이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매출 공개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좀 지양을 좀 하고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약속한 부분도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매출 자료를 보여드려야 이 사람이 진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분 공개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 어쨌든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블러 처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왼쪽입니다. 자, 매출 발생일이 12월 1일부터 이렇게 내려보시면, 자, 쭉쭉쭉쭉쭉쭉쭉 내려보시면, 네,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보이시죠? 네, 총 7,191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중요한 것은 총 정상 금액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드래그를 해서 보시면 밑에 보이시나요? 네, 2억 2천 62만 1,870원입니다. 자, 2억 2천만 해서 단순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일시 100천만 10만몇만 천만 1억. 자, 2억이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로켓 배송 입점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보통 수수료가 다 아실 거예요. 35%에서 40% 또는 30%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총 정상 금액이라고 봤을 때 과연 얼마의 매출을 달성을 해야 이 2억 2천이라는 정상 금액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네, 1억에 35%를 뺀 65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억 9,500이 되겠네요. 자, 제가 만약에 수수료를 35%로 측정이 되어 있다면 3억 이상을 달성했을 거라는 이런 예상이 됩니다. 40%다. 40%라면 한 3억 5천 해볼게요. 3억 5천에 곱하기 0.6 하면 2억 1천. 제가 만약 수수료를 40%로 측정이 되어 있다면 3억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달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왜 제가 이렇게 유추하는 식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냐면, 제 개인 계정에 대한 수수료율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기가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경쟁사 측에서 알게 된다면 쿠팡 MD 쪽, 쿠팡 본사 측에다가, 아니, 이 업체는 이렇게 수수료율을 받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비싸게 받고 있냐, 아니면 낮게 받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 개인정보를 이 부분까지는 노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대략 이렇게 가정치로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3억을 찍었다 라고 봤을 때 곱하기 0.7을 정산을 받는다고 하면, 자, 제가 만약에 수수료율이 40%라면 3억 5천을 찍었을 거고, 30%라면 3억 정도로 찍었을 겁니다. 35%라고 하면 좀 부족하네요. 약 한 3억 3천? 네, 그래야 대략 한 이 정도, 2억 2천 정도의 지금 근접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대략 3억에서 한 3억 5천 사이 정도 매출을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매일같이 약 한 1000만원에서 한 12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점하고 나서 대략 7개월 만에 3억을 매출을 달성을 한 겁니다. 어떻게 달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분석력입니다. 분석력.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제가 사실 18년 여름에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해서 한 200가지 넘는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매출이 되게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잠깐 또 쉬다가 19년 봄쯤에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분석을 굉장히 집중 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이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잘 나가고 어떻게 상품을 상위로 랭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스마트 스토어도 3개월 만에 7천만원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7천만원 매출 달성이 3개월 내내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수익률도 굉장히 좋아졌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쿠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19년 5월 달에 입점을 해서 19년 9월 달에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상품을 잘 나가는 상품 위주로에 대한 파생 상품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자금력도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지금 앞으로 잠깐 한 30분 동안 설명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자, 2억, 3억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배경, 이건 자본금에 대한 투입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돈 없이 위탁 판매로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걸로만 궁리를 짜서 돈을 벌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봐야 영업이익이 5%, 10% 남기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 보통 올라져 있는 프로들이 하는 설명들을 보시면서 아, 이거 나도 한 달에 500만원, 1000만원 벌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단기간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롱런은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업의 주체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도매나 위탁 판매, 3PR 이쪽에 다 지금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그 업체에서 단가라던가 위탁 서비스 비용이라던가 어떻게든 자기네가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단가를 올리자고 나중에는 분명히 압박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사업을 내 손에 쥐어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나도 뭐 500만원, 1000만원씩 벌 수 있겠지, 저렇게만 따라하면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따라 하시는데 롱런하는 구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감지를 하셔서 사업을 하시려면 진짜 제대로 된 사업으로 시스템을 갖춰 나가셔야 돼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매출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얼마가 투입이 됐냐면 거의 한 4억 정도로 제가 투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인데 사업이라는 게 한두 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의 돈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투자 없이 수익을 벌 수 있을까요? 보통 자영업자들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월 2%입니다. 2%.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하면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고, 5억을 투자하면 1000만 원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평균치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 2%도 못 버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 비용 대비. 그런데 자,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 4억을 투자를 했다. 그런데 수수료 다 떼고도 정산받은 기준이 2억 2천이에요. 자, 만약에 여기서 영업이익률은 공개는 할 수 없지만 10%가 나왔다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그럼 제 수익률은 몇 프로죠? 4억을 투자를 했으니까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이 2%인데 저는 2%의 2배가 넘는 수익률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건 정상 기준 10%로 봤을 때 기준이고, 사실 이것보다 더 안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역시나 공개를 해드리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4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투자해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규모의 경제예요. 저는 4억이라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이라는 게 받쳐주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수준에 맞게, 등급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 투자하시면 되고, 400만 원만 있으면 400만 원만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냐면, 저는 경영서적의 한 문장이 아직도 머릿속에 굉장히 박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역사 속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 역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쿠팡이 하고 있는 이 로켓 배송 시스템이 미국의 아마존이 하고 있었던 시스템 그대로 쿠팡이 따온 거예요.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쿠팡은 아마존이 최초에 이 로켓 배송 시스템을 진행을 할 때 거기에 임원, 프로그래머를 영입을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영입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아마존이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소비자의 니즈를 어떻게 맞춰줬는지, 소비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열광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뭐 기사도 많이 보고 책도 보고 그랬더니 이게 아마존이 현재 지금 매출이 미국 온라인 시장 전체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실력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은 미국은 GDP가 1인당 4만 5만 불이에요. 우리나라가 3만 불 정도 좀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 인구가 5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3억 명입니다. 3억 명. 그러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약 6배가 많고 게다가 GDP도 우리보다 1.5배 이상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가 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서 온라인 총 마켓에 매출 50% 이상을 달성한다는 건 정말 이건 실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수치거든요.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의 연 매출 규모가 약 100조 정도가 좀 넘는다고 해요. 130조인가? 뭐 이렇다고 하는데 자,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쿠팡 생존력이 커졌다. 수익성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 투자 받을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자, 이 말이 왜 나오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18년에는 4조 4천억이에요. 매출이. 근데 19년에는 7조 2천억입니다. 근데 올해는 올 거래액이 약 18조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해요. 자, 아마존이 미국에서 커갔던 배경을 보면서 아, 이거는 쿠팡이 무조건 정말 온라인 시장의 공룡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그 과감한 투자가 정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19년 매출이 7조 2천억이고 영업 손실이 7,200억입니다. 그런데 자, 18년 4조 4천억을 달성했을 때는 영업 손실이 1조 1천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영업 손실이 거의 2조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쿠팡이 이제는 영업 이익률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온라인 비즈니스 시작을 했다고 하면 이런 정보들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냐면 저는 지금 제 개인몰 하나만 쿠팡에 입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작년부터 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신규 마켓에 입점을 해놨고 그 마켓도 지금 현재 매출이 몇 천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목표는 또 몇 억 정도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일본에 아마존 FBA 시스템에다가 벌써 이미 상품들을 입고를 시켜놨어요. 자, 그 상품들 현재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냐면 여기 어드민 계정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로그인을 하시면 들어가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여드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것도 역시나 경쟁사에서 또 볼 수가 있어서 뭐 보여드리진 않는데 현재 이 마켓에는 상품이 하루에 한 개 정도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거 입점한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일단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일단 감지를 하려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아, 이것도 또 역시나 스마트 스토어 성장시켰던 것과 쿠팡 로켓 성장시켰던 그 빅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서 여기도 매출을 끌어올릴 생각이에요. 자,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사업을 10년 넘게 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우물만 파서는 이 사업이라는 게 계속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전자기기를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젤기획이라고 해서 의류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LG의 구정영 회장이 전자기기 쪽에 사업을 한번 진출해보겠다라고 하니까 삼성이 그제서야 뒤에서 따라간 게 삼성전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한 우물만 계속 판다고 해서 이 사업이 롱런하기라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의 주된 성격은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한번 담아봤고요. 자, 경영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가 대화한 일화를 마지막으로 영상에 띄우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